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십자조 1차시고요. 이 명화를 활용한 이런 아트, 요즘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이런 명화, 아트 마케팅?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을 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수업을 명화 아트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명화, 그리고 차용을 활용한 명화, 그 다음에 패러디를 활용한 명화, 비즈 아트, 이렇게 1차시, 2차시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명화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트 마케팅이라는 게 뭘고, 그리고 이 아트 마케팅을 활용해서 어떤 명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트 마케팅이란 이 고품격 문화로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예술을 우리 생활에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명화의 작품을 넣어가지고 이 홍보 효과를 누리게 하는 이런 활동을 이제 보통은 아트 마케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은 이런 명화 작품의 이런 패러디나 아니면 이런 차용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면 이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게 롯데 칠성 음료입니다. 이 롯데 옥수수 수염차를 가지고 이렇게 예술 옥수수에다가 이 지금 보티첼리의 이런 비너스의 탄생을 넣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이런 국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 보티첼리의 이 비너스 탄생을 디자인에 도입한 이 친숙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옥수수 수염차를 마신 여신이 미의 여신 비너스로 탄생한다는 이런 독특한 이런 컨셉을 응용해서 여인의 아름다운 이런 바디라인에 연상되는 인연 이 신용 용기 패티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저렇게 날씬해지고 예뻐진다. 그것들을 하는 이런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이 옥수수 수염차를 이렇게 해서 아트 마케팅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덴마크 우유 제품입니다. 이렇게 명작과 함께 떠나는 이런 감미로운 커피 여행을 이 테마로 한 이 제품은 용기 옆면에 이런 아트 마케팅으로 사용된 이런 명작에 대한 설명을 놓고요. 간단하게. 예, 그리고 커피의 유래나 맛있게 즐기는 법 등의 설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굳이 갤러리를 찾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이런 불면의 이런 명작들의 그런 작품들, 화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한때는 이것들을 해서 또 매출이 엄청나게 인기를 모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덴마크 우유에서 이런 명화를 활용한 이런 커피 피리를 부는 소녀 이런 아니면 뭐 다른 명화의 그림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덴마크의 로얄 밀크티, 그린티 라떼, 이 타로 밀크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화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명화를 공부하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LG전자 CF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 해가지고 이 고흐의 작품을 이 옥의 광고판에 이렇게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롱강의 별밤 해가지고 이 옥의 광고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LG라는 이런 간판을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만에 이런 그 파르라툴레의 정원 이것들을 LG전자 이 노트북 이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아트 마케팅에 활용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의 효과를 살펴보면요. 대중의 그런 흥미 그 유발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의 그런 이미지를 제품 광고에 넣음으로써 익숙한 그런 인상과 어떤 물건일까에 대한 이런 고객의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과 이런 그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이런 열망의 대리만족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고요. 또 예술품을 이용해서 작품의 그런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고객의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감성 마케팅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고급스럽게 차별화하고 마치 이런 예술품을 소장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먹고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내가 그 사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것들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명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서.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명화에 대한 그 관심들이 대중들한테도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접하기가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제품에다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한다면 참 좋은 공부도 되고 제품의 질도 이렇게 그 높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용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차용이라는 게 빌려온다는 겁니다. 이 기존의 작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공통되는 미술 용어인 이 차용과 패러디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이라는 것은 빌려온다는 의미로 이미 그렇게 등장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을 시켜서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통은 이제 차용한다, 차용을 활용한 사례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 광고에서는 이런 아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차용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광고를 접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익숙하고 친밀한 그런 효과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용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광고 중에서. 지금 달리의 이 기억의 고집이죠. 그래서 이 달리는 뭐든지 다 이렇게 흐느끼고 흘러내리는 듯한 모든 물체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 이 미래에셋 TV 광고도 이 시계가 지금 이렇게 달리의 작품처럼 이렇게 녹아가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이것들을 그대로 지금 이 시계를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려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그래서 미래에셋 TV 광고를 이렇게 그 활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용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샤넬의 코코죠. 유명하죠. 코코 샤넬이. 그래서 이 앵그르의 이 작품을 그대로 차용해서 샤넬 코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미지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음, 광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코코 샤넬 샤넬의 이 코코 샤넬의 이 광고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워낙 그 코코 샤넬은 이제 유명하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패러디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차용, 빌려온다. 그리고 이 패러디. 차이점은 이 패러디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용과 차이점을 지닌 이 패러디는 익살, 풍자 효과를 위해서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자기 작품에 차용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용과 구분되는 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약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더 강조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패러디가. 그래서 차용과 이 구분되는 점은 이렇게 좀 익살스럽고 풍자, 효과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작품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패러디를 활용한 사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붕대를 감은 자상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명수. 그래서 지금 본인의 그 이름을 넣고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박명수인데 이 빈센트 반 명수라고 이렇게 했죠. 박명수. 그래서 빈센트 반면수, 반고우가 아니라 반명수라고 이렇게 해놓고 본인의 얼굴을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를 이렇게 패러디를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영화 포스터 광고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 영화 광고를 이렇게 포스터 광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한 패러디를 활용한 사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절은 이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표절은. 근데 패러디는 단순한 그런 모방의 차원이 아닌 대상이 된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구분이 있습니다. 패러디는 이런 원작의 주제를 바꾸어 이런 해학적, 풍자적으로 재인용해야 하며 원작과 이 패러디 작품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패러디 작품을 보았을 때 원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작 자체를 알 수가 없다면 그거는 패러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패러디 작품은 이런 원작의 주제를 가지고서 인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만 좀 바뀌어야지 너무 이렇게 완전히 싹 바뀌면 이 원작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이런 그 학생들의 작품 사례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했나? 그겁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을 응용한 이런 명화의 작품들을 패러디하거나 아니면 차용한 작품을 제작해서 구성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형식은 다음과 같은 그런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양 미술사의 전반적인 이런 그 시대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그런 명화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요. 명화의 이미지를 그렇게 감상하고 직접 선택해서 표현한 그런 방식을 몇몇 학생들의 솜씨로 새롭게 이제 꾸며 본 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탄에 잠긴 노인입니다. 지금 고흐죠. 이 고흐의 작품을 보고 노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변기로 패러디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물에 이런 휴지를 추가해서 주제를 변형한 학생 작품인데요. 표현 재료도 이 쌀을 색칠해서 화장실 이 타일로
꼴라주 하였고요. 노인의 옷도 색종이를 사용해서 이 모자이크 하는 등 기존의 표현 방법에 변화를 두어 창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탄에 잠긴 노인하고 주제를 이렇게 줬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고의 그 작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약간 다른 기법으로 약간 그 모자이크 기법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 기법과 여러 가지 그 다른 패턴으로 이용한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다른 색상으로 해서 이런 테두리의 색들을 좀 더 다른 색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고해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 이거를 아예 이런 그 소품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 원작이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본인이 좀 비슷하지만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본인만의 독특한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작품이지만 이렇게 소품으로 이런 그 하나의 쇼핑백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뭐 하나의 도마 뭐 이런 형상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밤의 카페 테라스를 가지고서 아까 그렇게 응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라스인데 또 이런 다른 이렇게 하늘에서 다른 패턴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법으로 이것들을 응용한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이런 그 위성이 올라오는 것거나 뭐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했고요. 또 이런 기법들이 여기서는 그 약간 색연필 같은 그런 터치로 이런 이 사람의 그 고의 작품은 약간 색몇법처럼 이런 터치 기법들이 강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한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그 터치의 기쁨이 나게끔 이런 그 색감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들을 이렇게 색감으로 이렇게 터치의 기법으로 가지고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모나리자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인데요. 모나리자라는 그런 전통적인 이런 서양 명화의 이미지를 동양적인 이미지로 변형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그 머리에 털실을 쌓아 만든 이런 가채를 붙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통적인 서양의 명화를 동양의 그 옛날 조선시대 이 왕궁 그런 형태의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털실을 쌓아 만든 가채를 붙이고 색종이 뭐 그리고 지점토 등의 다양한 재료를 독창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이런 모나리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저기 평풍 같은 이 그 왕실의 임금 중전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탈바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을 응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 절규입니다. 이 뭉크의 작품에서는 이 절규라는 모습을 패러디했죠. 그래서 이 뛰어난 협상가는 협상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뇌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이 잡지와 신문지를 가지고서 콜라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그런 절규의 모습을 이렇게 그 정치적인 이념에 대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절규하는 그 모습을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 절규인데요. 캐릭터를 좀 인용을 해서 이런 뭐 뒤에 뭐 외계인이 막 침투를 했죠.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는 이런 그 괴물들이 막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작품을 이렇게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같네요. 예. 네 번째는 이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모네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피리 부는 그런 소년의 모습을 뭘로 했냐면 서빙하는 모습, 서빙했죠. 그래서 서빙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피리를 부는 소녀, 이것들을 가지고 패러디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 배경에는 이런 뭐 쌀, 뭐 반짝이 풀, 스크래치 기법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기존에 접해왔던 이런 명화 작품들을 직접 선정해서 평범한 이런 채색 위주의 표현 방법이 아닌 이런 콜라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스크래치, 그 다음에 이런 모자이크, 그런 몽타주, 이런 색다른 그런 표현 기법을 이용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에서 예술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이런 아트 마케팅이 활용되는 이런 현대의 광고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피리 부는 소년이 이렇게 서빙을 하거나 또 하나는 또 소녀가 이렇게 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피리 부는 소년인데 이 뒤에 이제 배경을 좀 더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응용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예 이렇게 그 일러스트 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아예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배경과 이 캐릭터하고 이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이것들을 가지고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의 이미지 활용에 잘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기존에 접해왔던 이런 명화 작품들은 직접 선정해서 이런 평범한 채색 위주의 표현 방법이 아닌 이런 콜라주, 스크래치, 모자이크, 몽타주 뭐 이런 색다른 표현 기법을 이용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에서 예술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아트 마케팅이 활용되는 그런 현대 광고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아트 마케팅은 작가를 지원하거나 이런 그 미술 작품을 활용한 광고 외에도 미술관과 전시관, 그 다음에 아트 페어, 아티스트와의 그런 협업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트 마케팅은 아트와 문화를 결합시켜서 그 기업의 브랜딩을 유도하고요. 아트가 결합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제품의 속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아이덴티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특정 예술을 사용한 이런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의 그런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럭셔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고 소비자 역시 그런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뚜렷한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한 제품을 선호하고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그런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는 이런 예술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항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을 소비하는 그런 감성 경제 시대, 소비자의 그런 감각과 정서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과 제품은 더 이상 제품의 속성만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그런 내면적인 감성,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비로소 제품이 소비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감성과 정서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며 그들의 구매 욕구를 높일 전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과 미술이 공생하는 이런 비즈 아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팝아트 작가 이 무라카마 다카시아는 이 루이비통 또 데이미언 허스트와 리바이스 제프 쿤스 이런 사람들은 이런 BMW하고 협업이 돼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미술가의 상생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화가 그려진 그런 동원, 덴마크 우유, 아트 마케팅을 그런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명화 작품을 사용해서 제품의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그 명화 모티브의 아트 마케팅은 종근당의 펜잘, LG 전자 제품에 적용되기도 했고요. 또 유일무이한 브랜드 정체성을 부여해서 이게 곧 제품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